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공간에는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지식을 축적했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지식을 축적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와 주인 간의 교감을 통해서 소는 또 지식을 축적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스토리로 어떤 예를 들어서 소하고 멧돼지를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도 소도 있고 멧돼지가 있는데, 소는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멧돼지는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좀 엉뚱하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새로운 어떤 지식이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는 우리가 소가 보는 인간의 세상에서 소는 좀 느리죠. 소는 느리고 또 소 스스로 살 수 있고 소 스스로 먹이 활동할 수 있는 하기 위해는 예를 들어서 뱀 같은 건 독이 있어야 되고, 그 사자나 호랑이 같으면 제압을 어떤 다른 동물을 제압을 해서 그 자기 먹이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소는 그 사자나 그 호랑이처럼 그 동물 잡아먹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식물을 먹이 활동을 합니다. 소 뜯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소는 느리기 때문에 여전히 상위 포식자에게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포식자라고 하면 호랑이나 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소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 소 스스로가 자기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수비하는 데 있어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致命적 무기가 없다 보니까 소는 인간과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소가 보는 그 인간 세상은 조금 우리가 추상하건대 좋은 것 같아요. 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대부분의 동물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지만 소는 사람을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는 사람과 어우러져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소는 소의 눈으로 어떤 사람 사례를 봤을 때 뭐랄까요, 좋은 사람, 자기 자신의 먹이를 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소가 느낀 사람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는 이제 소가 이렇게 사람과 함께 친화적으로 살기 때문에 소는 그렇죠. 소는 소 중에서는 물론 이제 대량 사육을 통해서 사람의 음식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소라는 동물은 우리 농기계가 기계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논을 갈던 일소도 논밭을 가는 일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일소는 주인과 함께 교감이 아주 밀접하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주인은 자기에게 솥에다가 그 깔을 이렇게 그 집 여물을 이렇게 쑤어서 소화도 씻고 또 그 뭐죠, 인간에게 밥을 해준 것처럼 소에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소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소의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소는 인간 그리고 소는 아마 겨울철에는 그 따뜻한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과 똑같은 공간에 그 집 속에 살게 됐죠. 그리고 그래서 소는 이제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과 친하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소가 있는 거 가게 되면 기분 좋아서 꼬리 흔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아는 그 가족이 왔을 때 소는 뭔가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는 소에 사는 공간인,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을 소는 어쩐 측면을 보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가족으로 사랑을 받으니까. 반면에 이제 멧돼지가 본 인간의 세상은, 멧돼지는 손은 느리고 치명적인 무기가 없지만 멧돼지는 매우 빠르고 강한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멧돼지 스스로 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는 이제 인간과 함께 살 필요가 없었죠. 소가 인간관계 삼으로써 소는 어쨌든 인간의 도구로 쓰여졌겠죠. 농사를 짓는 도구, 혹은 소는 또 인간과 살기 때문에 인간을 목적으로 해서 일정하게 키워서 이제 잡아서 돈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죠. 어찌됐든 소하고 인간은, 소가 살아있는 한은 자기에게 삼시세끼 밥을 주니까 좋게 느껴졌겠죠. 소가 이렇게 이렇게 우사에서 나갈 때, 소가 우사에서 나갈 때 소가 눈물을 흘린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는 인간과 서로 교감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소가 보는 인간 세상은 인간이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소가 보는 인간은 선하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멧돼지가 보는 인간 세상은, 멧돼지는 빠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교감을 하지 않고도, 인간으로부터 도움받지 않고 살 수가 있거든요. 독자적으로 사는 거죠. 이 독자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멧돼지 스스로 사는 거죠. 멧돼지 자유롭게 사는 거죠.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소가 인간의 도움을 청했잖아. 이 인간의 도움을 청했다면 소는 자유롭지 않죠.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는 인간과 함께 인간의 도움을 보고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래서 소는 대신에 인간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해주는 일하는 소란 말이죠. 소는 인간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밭갈이 할 때 쟁기를 끌어주는 거죠. 원하면 사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쨌든 소라는 것은 적어도 서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일을 하는, 인간의 수단은 뭐의 수단으로 사는 거죠.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소는 어쨌든 이제 인간 옆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대가를 인간 정직하게 일하는 대가로 솥에다가 여물을 끓여서 먹이니까, 그때 일하는 소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소가 생각할 때 내가 일을 했으니까 대가를 주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소는 인간을 신뢰하는 거죠.
소는 인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한다. 소는 인간을 신뢰하고, 소가 생각할 때 인간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일을 할 만큼, 소가 일을 할 만큼 소에게 인간은 보답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소가 보는 인간 세상이지만, 역으로 보면 인간이 소에게 느낀 것은 기계화된 영농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인간은 소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경운기가 바꿔하기 힘든데 소가 갈아줬고, 그러니까 소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소가 이제 시골에서 소 새끼를 낳고 새끼를 팔고 하면서 그 소 새끼로 송아지를 팔아서 인간의 자식에 교육을 시킬 정도였으니까, 인간이 소에 느끼는 것은, 인간은 소에게 감사하죠.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소에 느끼는 감사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소도 인간에게 소도 대가를 정직하게 하니까, 사람이 어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거죠. 소도 인간에게 감사하게 느끼죠. 왜냐하면 이러한 소 같은 경우는 무슨 영화에서 봤지만 주인과 소가 함께 늙는 거죠. 함께 늙는다. 소로서는 장수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소가 장수하는 거죠. 소가 오래 살 수 있어요. 인간과 함께. 인간이 돌봐줄 때 소가 오래 살 수 있고, 인간이 때가 되면 밥을 줬으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소 입장에서는, 장수한 소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 적어도 소는 어쨌든 인간의 도움 필요하면서, 물론 소도 인간에게 도움을 줬지만, 또한 인간도 소에게 도움을 줬죠. 서로 상부상조했죠. 소와 인간은 상부상조했죠. 서로 도왔죠. 서로 도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소가 살기 위해는 치명적인 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인간의 도움으로 사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소에게는 가장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소는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것이죠. 자, 또다시 멧돼지로 넘어요. 멧돼지가 본 인간의 세상은, 멧돼지는 소와는 다르게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인간을 자유로워진 대신에 멧돼지는 인간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해. 산에서 사는 멧돼지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의 나무들이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산의 멧돼지가 인간의 세상을 밭으로 내려오는 가서 밭을 다 헤집어 놓죠. 그렇게 되면 멧돼지는 멧돼지 살기 위해서, 물론 인간으로 자유롭지만 살기 위해서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그에 상응한 인간은 멧돼지를 포획하려고 하죠. 멧돼지를 포획하는 거죠. 잡아오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가 느끼는 인간은 적이죠. 멧돼지가 느끼는 것은 적이에요. 사실 멧돼지는 인간의 눈에 띄면 개하고 다니는 인간들, 개의 포격의 대상이죠. 이 멧돼지는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플러스 이 개의 포격이
타겟이죠, 타겟. 걔는 멧돼지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 죽여서 인간의 개를 이렇게 하는 인간에게 멧돼지를 선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멧돼지는 인간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요. 그래서 멧돼지의 가장 큰 장점이 인간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멧돼지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 근데 멧돼지는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곳을 침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그러니까 인간이 개와 함께 산을 가면 멧돼지는 산에 사니까 산에 사는 멧돼지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여기 멧돼지 본 인간 세상 느끼는 것은 멧돼지가 사는 공간을 침범했다고 느껴요. 침범. 왜 인간은 스스로 자기 그 밭에서 갈아먹는 그건 먹지, 멧돼지가 멧돼지 먹이살이 있으면 들어오냐 이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인간은 멧돼지 적이지만 멧돼지가 느낄 때 인간은 침범한 사람이에요. 침범자예요. 자기 영역을 침범자예요. 그래서 멧돼지는 자기 영역을 지키려 하죠. 지키려 해요. 그래서 인간과 싸우는 거죠. 인간과 대치하는 거죠. 대치. 멧돼지 입장에서 본 인간 세상은 멧돼지 인간 세상 본 느낌은 인간도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욕. 왜냐하면 멧돼지를 죽이고 싶으니까, 멧돼지 잡아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멧돼지는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빠르고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멧돼지 스스로 그 인간 영역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데, 인간이 들어오면 빠르게 도망가야 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과 부딪혀야 되고, 강한 힘 부딪혀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멧돼지는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밌는 걸 느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미를 느꼈냐면요. 그러면 자, 인간은 그 동물을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잖아요. 지배자잖아요. 지배자예요. 그런데 인간을 지배하는 건 뭘까요? 인간을 지배하는 것. 뭘까요? 인간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약자인 동물이 인간을 보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보다 위에 있는 걸 뭘까요? 인간이 있고, 인간보다 위, 뭐가 있고, 그러면 이 뭐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지배하는 건데, 인간을 지배할 때 인간은 이 뭐를 어떻게 느낄까? 그럼 이 뭐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동물 아니니까 신이라고 하면, 이 동그라미가 신이에요. 신이라고 하면 이게 신이에요. 신. 그러면 신과 인간은 교감을 하죠. 신과 인간은 교감을 해요. 그런데 인간도 그럴 것 같아요. 멧돼지형 인간이 있을 거죠. 멧돼지형 인간이 있고, 소와 같은 인간이 있겠죠. 소와 같은 인간은 치명적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 의지하죠. 그렇지만 멧돼지 같은 인간은 치명적인, 빠르고 강한 힘이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개인적 개성이죠. 인간의 개성적으로서 매우 강하고 포악한 거죠. 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것을 이길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포악한 자도 스스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소와 같은 것은 신으로 자유로하는 것은 희생당한 거죠. 신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죠. 신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대신에 인간은 신의 도구가 되겠죠. 뭔가 도구, 이 소처럼. 대신에 신은 인간을 지켜주겠죠. 몰라. 어쨌든 간에 저는 조금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산다고 약자로 사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독이 없거나 치명적 무기가 없는 동물이 인간감이 살듯이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어떤 무기가 없는 인간은 신과 함께 사는 것이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강한 사람은, 그리고 포악한 사람은 신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혼자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도 신에 가까운 쪽도 있고, 신과 인간으로 사는 거죠. 인간으로. 신의 어떤, 아까 소처럼 인간 지배죠.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것, 인간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뭐가 유리할까 한 거 아니, 어찌됐든 간에 뭔가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무기가 없으면 신의 지배를 받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뭔가 스스로 바로 강한 힘이 있으면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으로 살겠다. 신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누리겠다.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인간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멧돼지처럼 매우 강한 힘과 투쟁과 자기의 공간에 대한 확보 능력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어찌어째서 어떤 결과를 노출할 수 없지만, 인간이 특별히 자기의 강한 힘이 없다고 하면 신에게 기해서 신의 도움으로 신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에게 유리할 것이고, 인간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공격에서 먹이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은 굳이 신의 밑에 들어가 살지 않고 멧돼지처럼 멧돼지 자유를 누린 것처럼 인간도 인간의 자유를 느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뜬금없이 이러한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지배한 세상이기 때문에 동물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동물이 인간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죠. 그러나 동물도 인간을 보고 눈으로 봐서 위험을 피하고, 또 눈으로 봐서 먹일 것을 구하고, 그리고 뭔가 이 먹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코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온가에 귀로 어떤 소리를 들어서 도망가듯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동물로서의 기능은 같다. 인간도 동물이고, 또 이게 인간을 지배받는 어떤 동물인데, 그러니 뭔가의 소나 멧돼지도 인간과 똑같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귀도 듣고 냄새 맡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럼 어떤 공간에 인간이 동물을 보는 게 아니라 동물도 인간을 본다. 동물도 인간을 느낀다. 이 세상 지구라는 공간은 인간만 사는 공간이 아니고 동물도 사는 공간이다. 뭔가 그렇게 느끼면 조금 뭐가 달라지겠죠. 집에 가면 소도 있는데, 근데 우리 소에 대한 감각이 전혀 소가 인간을 보고 소가 인간을 느끼고 소가 인간 세상을 판단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소가 똑같이 인간을 느끼고 판단하고 한다고 하면, 이 사실을 느낀다고 하면, 그러게 되면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것이 달라지겠죠.
적어도 동물이 봤을 때 동물의 모습에 비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살고 있나? 막 그런 것을 이 시간에 좀 알았다고 하면 이 강의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